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AT 1급 75회 기출문제에서 부가세 문제 3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 3번 문제가 9월 7일 거래였죠?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9월 7일 거 13,200원짜리 입력되어 있는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7일 네, 카드과세 매입으로 13,200원짜리 여러분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 부가세 4번 문제 75회 부가세 4번 문제는 매입 세금 계산서죠. 매입 세금 계산서는 유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면 51이고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면 54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죠.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요. 물류 창고 신축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네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대행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이 수행과제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별도의 그 추가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면은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됩니다. 즉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대행 수수료는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하잖아요. 네, 자본적 지출이 바로 자산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유는 토지라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 증빙이기 때문에 유형은 54 불공 유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4일로 하신 다음에 유형은 54로 하시고 불공제 사유에서는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해 주시고 분명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 56만 원인가요? 거래처 법무 법인 정률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분계는 1번 현금 분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그리고 계정과목 코드는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줍니다. 201번 토지로 코드를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토지의 취득원가에 부가세까지 포함됐죠? 예,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형을 불공으로 했기 때문이죠. 네, 이게 4번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56페이지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매입 증빙이 계산서죠.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53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팀 업무 관련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네, 도서를 샀군요. 도서가 면세재화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0
4일 같은 날인가요? 9월 아까 14일인데 제가 24일. 저처럼 만약에 전표의 날짜가 잘못 됐을 때 날짜를 이동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료 그 건을 14일로 해야 되는데 24일로 잘못했군요. 그러면 옮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체크박스를 딱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은 이동이라고 하는 요 단추가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표 이동 날짜를 입력하도록 화면이 바뀌죠. 9월 14일로 입력을 합니다. 9, 14.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동이라는 단추가 또 있죠. 이동 하면은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네. 9월 14일로 넘어갔죠. 자, 이제 9월 24일 거 계산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53 면세 매입입니다. 분명은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 눌러주시고 영업왕의 비밀 세원 15,000원 더 치시고 마케팅 전략 5권 15,000원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75,000원 확인이 되죠. 거래처는 대신 클럽이 되겠고요.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세금란에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이 외상은 외상 분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외상 분계 2번 하시게 되면 외상 매입금 분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샜을 때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매입 채무로 인식을 해야 맞지만 책을 외상으로 산 것. 이건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없습니다. 뭐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그래서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선택해 주시고 차변의 것을 우선 도서인쇄기로 비용 처리 800번대 써야 되죠. 영업팀이니까 826번 도서인쇄비 그리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253 미지급금 75,000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저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똑같이 대신 북클럽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제는 부가세의 마지막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리 문제가 나오거나 납부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환급받는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6번 보시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세액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네, 납부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통예금에서 출금됐으니까요. 보통예금 대변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오는 것은 뭐가 되느냐? 세금을 6월 30일 날 정리할 때 7월에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거든요. 세금을 부채로 인식할 때 미지급 금이라고 안 하고 세금이라고 하죠. 미지급 세금.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오고 거래처는 세무서로 검색을 해서 서대문 세무서를 거래처 코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금 부가세 납부에 대한 문제죠. 일반 전표로 가야죠. 일반 전표 7월 25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 260일 거래처 세무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6만 1,000원밖에 안 되네요. 6만 1,000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61,000원. 네. 부가세 납부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5회의 결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료 설명 1.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 내역이 다음과 같다. 네, 소모품 정리 문제를 냈죠? 네. 자, 이 회사는 구입 시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구입 시 자산 처리했으면 사용한 것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알려준 데이터는 사용한 걸 알려줬습니까? 미사용한 걸 알려줬습니까? 미사용한 거를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한 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결산 시점에, 즉 12월 31일이 결산 시점이잖아요. 결산 시점에 자산, 즉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기말에 조사한 미사용액 11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사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75회의 소모품 정리 문제 1번은 주어진 금액으로 바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예. 만약에 문제를 말이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소모품 기말 현재 미사용 내역이 다음과 같다. 해서 110만 원이 미사용이다. 하면은 그냥 적어가지고 미사용액을 자산 잡으면 돼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그런데 이 경우,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입 시 자산 잡았는데 알려준 것도 자산, 재고만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자산 잡은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11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사용된 걸로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사용한 거를 자산 감소시키고 그러면 총 구입한 내역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는 겁니다. 결산의 잔액을 알아보는 것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모든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지고 12월 31일을 입력하죠. 소모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니까요. 재고자산에 가서 소모품 클릭하시고 12월 31일 현재의 잔액은 200만 원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산 잡아놓은 게 몇 번에 걸쳐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말 현재 200이에요. 200.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준 재고조사한 결과 110이 미사용액이에요. 그러면 90만 원이 사용이 된 거죠. 그 9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0만 원.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90만 원만큼을 비용 잡아야 되거든요.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계정 과목은 소모, 분비. 코드는 830번을 써야 됩니다. 530, 630, 730, 830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830을 써야 되고요.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 9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의 자산에서 감소시키는 거죠. 전부 자산 잡았으니까. 사용한 것은 자산에서 감소시켜야죠. 대변의 소모품이 돼요. 172 소모품 90만 원. 자, 그러면 이왕에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다음에 합계전액세산표에 가서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합계전액세산표 탭을 클릭하시고 조회 단추를 눌러보세요. 소모품이 어떻게 변했느냐?
소모품의 차변 잔액을 보니까 110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결산에 조사한 소모품 기말 현재 미사용 내역이 110만 원이다. 이거하고 딱 일치가 됐죠. 네. 이렇게 지금 75회 수동분계 1번 문제는 소모품 정리분계입니다만은 약간 까다롭게 낸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여기 주어진 금액으로 바로 회계 처리할 수 없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재고조사 결과만 알려주고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 라고 하고 요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 합계전 X한표에서 소모품 B를 굳이 조회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구입 시 비용 처리했고 알려준 걸 자산, 재고를 알려줬으면 요 재고를 바로 자산 잡으면 돼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소모품 정리분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구입 시 자산 잡았다고 문제를 내는 경우와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이고, 그리고 얼마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빼봐야 알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는 거죠. 예, 이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러분 아시죠? 예, 상품 매출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입력하는 거죠. 이건 자동 분계 사항이고요. 자, 이제 수행 과제에서 이제 자동 결산과 그 다음에 손익 대체 분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이제 가야죠. 기간은 1월부터 결산 일자를 12월까지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3,200만 원 3이 플러스 2번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12월로 입력을 해서요. 상품 매출원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보시고 맨 밑에 가서 당기순이익의 끝자리가 256으로 끝났다 하는 거 살짝 기억해 두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아니오를 반드시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처분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2026, 0227, 2025, 0227. 그리고 아까 당기순이익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끝자리가 256으로 제대로 넘어온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안내를 읽어보시고 추가되었습니다 나오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추가된 전표를 우리는 손익 대체분계라고 그러죠. 임시계정인 집합손익계정에 대변에다가 수익계정을 모두 대체시키고 차변에는 비용계정을 모두 대체시키고 손익계정의 차액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시키고 그 차액은 당기순이익이죠. 요 금액 140, 526, 256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대체되는 분계 이제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이월된 이익여금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바꿔서 당기분의 당기순이익과 합치는 작업을 하고 다음에 그 미처분 이익여금의 합계를 다시 26년도로 넘긴다 해서 2월 이익여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까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산 75회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11번부터 32번까지 평가 문제의 답을 찾아서 기록하면은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2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2개를 답을 찾는데 각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것 등을 자기 속도를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너무 뭐 시간에 막 내가 여기에서 얼마 걸리는지를 알면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면 너무 초조해 가지고요.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도를 꼭 알아야 된다. 예, 요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자, 여러분들 11번부터요. 32번까지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네. 예. 이론 평가 물론 그러면요. 이론이 30점, 실무가 7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니까 실무도 같이 시험 보는 겁니다.